조우승 변호사의 멘토 사마천. 이번 시간에는 진실로 용기 있는 자는 가벼이 죽지 않는다 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 저녁 전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좀 억울하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상심이 큰 상태였죠. 그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럼에도 마음을 굳게 먹으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계포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계포. 항우와 유방이 치열하게 싸우던 초안전. 그 당시 항우의 1급 장수 중 한 사람이 바로 계포입니다. 계포는 이 초안 전투에서 끊임없이 유방을 괴롭혔습니다. 끝내 유방이 승리를 하죠. 항우를 물리친 유방은 이 계포의 목에 1000금의 상금을 걸었습니다. 나를 괴롭혔던 계포를 잡아오는 자에게는 1000금을 주겠노라. 결국 계포는 주씨라는 사람의 집에 몸을 숨겼습니다. 자, 주씨는 계포를 한참 쳐다보느니 계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군,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계포는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주씨는 계포의 머리를 자르고 허름한 옷을 입혀서 노예로 변장시킨 다음 다른 노예들과 함께 노나라의 협객인 주가의 그를 팔았습니다. 주가는 대단한 협객이었습니다. 그리고 계포가 누군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노예 중에 계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주가는 유방과 친분이 있었기에 여러 차례 유방을 만나서 이 계포란 사람에 대한 그 변호를 해줍니다. 주로 이런 내용이었죠. 신하가 자기가 모시던 사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런데 자기가 모시던 사람이 전쟁에서 패했다고 해서 그 신하들을 전부 다 이렇게 죽여버린다면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일이냐. 그러니까 사실 주가는 어떤 식으로든 계포를 유방에게 발탁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사전 공작을 폈던 거죠. 유방은 이제 뭐 그런 의도를 모르고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신하로서는 주군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좀 이해를 한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바로 그 계포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계포를 용서해달라. 오히려 이 계포를 유방 당신이 제대로 중용했을 때 당신의 어떤 그 포용력은 널리 인정받을 것이다. 결국 설득된 유방은 계포를 발탁해서 중랑장이라는 벼슬까지 오르게 해줍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사마천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항우 아래에서는 그 잘난 항우 아래에서는 어느 누구도 빛을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계포는 일찍부터 명성이 대단했다. 직접 적진에 뛰어들어서 빼앗은 적기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계포도 일단 쫓기는 몸이 되자 노예로 변장하면서까지 목숨을 이어갔다. 그런 결단이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계포는 자기의 능력을 믿고 굴복을 능히 감수했던 것이다. 또한 자기 재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죽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결국 이러한 굴욕을 참고 견딘 끝에 한나라의 명장으로 이름을 떨쳤다. 진실로 용기 있는 자는 가벼운 죽음을 하지 않는다. 바로 사마천 사기에서 아주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인 진실로 용기 있는 자는 가벼운 죽음을 하지 않는다 라는 이 문장은 항우의 신하였다가 나중에 유방의 신하로 자리를 바꾸면서 끝끝내 자기의 꿈을 펼쳤던 계포, 인내의 시간을 이겨내었던 계포에 대한 이야기에서 나오는 문장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 보면 좌절하고 끝끝내 자기의 어떤 꿈을 꺾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로 용기 있는 자는 가벼운 선택, 가벼운 죽음을 하지 않는다. 계포 이야기에서 사마천이 설명했던 바로 이 문장, 지금 어떤 시리와 또는 고통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작은아마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